네, 이번에 그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는지 네. 반대하는지 네. 기자들이 국민의힘 의원실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예. 반대하거나 대답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그자들이 명태균 사단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명단을 예. 알려주면 예. 명태균 씨가 그자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 측은 특검법 통과를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일화부터 꺼냈습니다. 이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대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권성동 씨가 김건희에게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건희 씨가 갱노를 했답니다. 당시에 권성동 그 배우자가 예. 아크로비스타 출입 금지 등이 내려졌고 방문하지 못했다. 명태균 씨는 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원인을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날 나눴던 이 내용으로 보입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러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이래 전화 끊은 거야. 네, 방금 들으신 이 내용이 녹취로 존재한다는 걸 김 여사에게 흘렸고 그 다음에 계엄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하나의 녹취에서만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윤상현 의원 등이 언급되는데 명 씨 휴대폰에 저장된 정치인이 1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관된 녹취와 메신저 내용도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명 씨 측은 또 한 번 전국을 휩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담긴 USB가 있다. 그 복사본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는데 그 내용 마저 듣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USB에 바로 윤석열 씨 부부의 육성 녹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2022년 5월 9일이죠. 예. 그때 방송국하고 언론사에서 같이 공개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거 다 잘 될 거니까 취임식 오세요라고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김건희 여사였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변호사님은 왜 김건희 여사를 언급을 하셨습니까? 서로 뭐 공유하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예, 그런 의미로 김건희 씨라고 이야기한 거고. 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윤석열 씨가 그거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 한동안 조용하던 황금폰 혹은 녹취, USB 이런 용어들을 다시금 쓰게 됐습니다. 남 변호사가 육성 담긴 USB 복사본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갖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폭발력은 클 거라고 단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씩 계속 뭔가 흘러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황금폰 분석이 끝나면 김건희 여사도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분석이 진짜 끝났을 것 같은데 도대체 아직까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명태균 씨의 여러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 소환한다는 얘기도 없고 무슨 심지어 서면 조사 한번 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뭐 이런 녹취가 있다라는 설만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 카톡 문자 주고받은 게 맨 처음에 세상에 알려졌죠. 그게 뭐였냐면 뭐 철없는 오빠 운운하면서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카톡 문자였는데 그것도 굉장히 충격을 줬던 내용이었는데 아 이런 문자를 대통령 부인과 저 명태균 씨가 대관절 뭐길래 이렇게 주고받았나 이런 것 때문에 놀랐는데 그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뭐 육성이라도 나오면 모를까 이랬어요. 그랬는데 정작 나왔던 거는 대통령 육성이 나왔는데 굉장한 그것도 뭐 충격이었고 폭발력 있는 이슈가 돼버렸죠. 예.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김건희 여사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대화 내용 지금까지는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전원을 통해서만 이런 대화를 내가 했어라고 했던 그 명태균 씨의 그 목소리만 우리가 들었었는데 실제로 통화 내역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거는 뭐
뭐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예. 그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우리는 직접 대통령 육성으로 들은 것은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란 사태가 아니라면 명태균 씨의 이 황금폰, 이 명태균 이슈가 아마 정치권을 다 뒤덮고 있었을 텐데 지금 살짝 밀려나 있습니다마는 다시금 실제로 계엄이 왜 갑자기 12월 3일 밤에 이루어졌는지부터 그리고 이런 녹취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정말 이거는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저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엄이 왜 그날 이루어졌는지 그거조차도 이제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의혹들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덮어주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어떤 합리적인 그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 굉장한 폭발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존재한다면 빨리 소환 조사해야죠. 예. 검찰이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태균 씨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건가요? 자신의 정치적, 지금 어쩌면 사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기가 갖고 있는 황금폰이라는 어떤 뭐 전가의 보도처럼 이걸 이용해서 어떤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범여권 인사들이 명태균 씨와 대화를 나눈 카톡이든 전화 통화든 법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있다면 이렇게 주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든 뜸을 들이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정치적 흥정을 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명태균 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씨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적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다면 그걸 폭로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마치 겁박이나 협박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성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겁니다. 예. 아니 이미 명태균 씨는 12월 초에 그 이른바 황금폰 3개하고 USB를 검찰에 제출을 했죠.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담긴 내용을 보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된 지가 만 석 달 됐거든요. 11월 15일 날 구속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니까 그동안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수사 부분에 대해서 함흥차사다 보니까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나만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정치권에 지금 나하고 그동안 어떤 연관되면서 옳지 못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시침이 뚝 떼고 자신은 깨끗한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제 검찰 수사를 좀 기다리거나 예. 지켜봤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예. 판단했을 수 있다 말씀이네요. 그럼요. 네, 특히나 그 명태균 씨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12월 달에 다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에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명태균과 김건희의 직접 통화 육성도 담겨 있는데 그래서 매우 그것이 폭발력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까지도 계속 누르면서 아무 수사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 내가 그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세상에 알려서 검찰이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내가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명태균이 저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사법,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이런 것들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게 작년 9월 5일경인데 그 이후에 뭐 10월, 11월까지는 이른바 좀 거래를 통해서 최고 권력층과의 어떤 딜을 통해서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구속이 되고 나서는 나머지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속자가 유일해요. 본인만 구속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본인이 기소된 내용은 처벌을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고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폭로를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본인이 짊어져야 될 사법적 책임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폭로하겠다고 하면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예. 정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특검 수사가 필요해 보이죠. 예. 자, 일단 대통령 특히 김 여사와 관련한 녹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2022년 5월 9일 앞서 이수진 앵커 브리핑할 때 들으셨지만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라는 발언을 김 여사가 했다라는 녹취가 있다라는 것에 지금 방점이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한두 개 정도 더 녹취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특검이 되면 공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는 것이고 명 씨는 그래서 이 USB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그 이전에도 줄곧 비슷한 주장을 해왔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녹취가 비상계엄의 이른바 트리거가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개연성 네. 있다고 보세요? 근데 뭐 계엄이 있는 날 특검을 주장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오늘 밝혀진 거는 그 전에 김건희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고 그걸 검찰에도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김건희에게 알렸고 그 내용은 윤석열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명태균 게이트에서 제일 중요했던 이제 통화의 녹음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음만 밝혀졌었거든요. 공개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계속 나온 얘기가 뭐냐면 명태균과 김건희가 직접 통화한 내용만 나오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다들 예상을 했었던데 그 내용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 존재했다는 사실을 계엄 전에 김건희에게 알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세상에 드러나고 나면 본인이 얼마나 공천 개입을 했고 국정 개입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세상에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건을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보수를 위해서 모두를 내가 다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자기에게 계속 부탁을 하던 사람이 자기가 어려워지니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특검을 통해서 정말 완벽한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하고 특검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말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지 마시고 이 특검에 대해서 당당히 의거하시는 것이 본인의 떳떳함을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꼭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 씨 측이 그 명태균의 전화기에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이 넘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의 이달희, 박상웅 의원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내용도 나온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하면서 의원 이름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의 입장이 있습니까? 당의 입장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 또는 명태균 씨의 황금폰과 관련한 뉴스는 사실 저는 국민들에게 뉴스로서의 가치를 상당히 상실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를 했던 윤상현에게 전화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 녹취 정도만 충격을 줬을 뿐이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었다는 부분,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런 정도는 이미 삼척동자도 알만한 정도로 사실상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녹취만 지금 제공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 제기됐었던 권성동 의원의 그 김건희 여사와의 반응 이런 것들도 사실 어느 정도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까? 저는 이건 뉴스로서의 그 가치를 많이 상실했다고 보는데 예. 지금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죽만 올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명태균 씨가 져야 할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골국물
우려먹듯이. 우려먹듯이 예. 우리는 거죠. 우리듯이 계속하면 결국에 매물만 남는 겁니다. 예. 뉴스의 가치가 없다라는 발언이시고.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불법적인 사안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구속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주체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것이 수사 당국이 계속 그것을 지연시키고 뭉개고 안 하기 때문에 밝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곧 수사 보고서 형태로 해서 작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미 진직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그런 주장이 없었을 텐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하면서 계속 수사를 뭉개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명태균 씨에게 그 문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에 책임이 있다. 자, 민주당이 지금 특검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야 6당이 지금 함께 발의해서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는데 다음 주 수요일 19일에 증인 채택을 해놓은 상황이지만 명태균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출석을 하지 못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교도소에서 청문회를 해주면 안 되냐는 식의 입장까지 함께 냈거든요. 가능할까요? 사골국물 우리듯이 뭐 우려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사골 처음에 사면 찬물에 담가서 핏물 빼잖아요. 예. 아직 그 핏물도 안 뺀 상태예요. 지금 이 수사의 진척 단계를 보면. 예. 그래서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자꾸 무슨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무슨 정략적인 음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민주당, 야당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야당이 할 얘기가 아니고 명태균 씨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명태균 씨하고 지금 여권 관계자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만수산 드럭식처럼 얽혀 있는데 왜 야당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뭐 야당이 이것도 뭐 음해고 공작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제 그럴 태세예요 보니까.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가 그 대검 국감에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고 또 한 발짝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명태균 특검법 관련한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건강 상태가 도저히 창원에서 서울까지 차 타고 올 그런 형편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아마 출석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장에 가서 뭔가 현안 질의를 하고 얘기를 들어볼 기회를 아직 결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충분히 저는 가서 얘기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얼마든지 거기에는 출석을 해서 진실을 좀 쏟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되는 문제긴 하지만 아마도 여당은 불참하는 속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이번에도 꽤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에 무언가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은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도 명태균 특검법은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정략적 음모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객 특검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정략적 음모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 총선 과정을 강제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입니다. 예, 앞서 브리핑에서도 하나 들으셨듯이 명씨 측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일화까지도 공개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대선 때 이른바 개사과가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좀 자제해달라고 말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경로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아크로비스타 출입 금지령까지 내려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위원님? 예. 글쎄요. 뭐 김 여사의 경로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권성동 의원이 당시엔 좋은 얘기 많이 했네요.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논란이 됐으니까 정무적으로 권성동 의원은 이런 정도의 사과는 옳지 않다라는 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가 경로했다면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김 여사의 경로가 어느 수준인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이런 과정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제가 아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제한적입니다. 예. 답변이 제한됩니다. 네. 라는 답변이네요. 저에게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저 개사과 논란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당시 그 경남 지역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이 딴 건 몰라도 정치 하나는 잘했다. 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뭐 이런 발언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일어나니까 사과를 하는데 거기서 그 소셜 미디어에 개 이름이 아마 톨인가 그렇죠. 그 사과를 주는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사과는 개나 줘라라는 의미 아니냐 그래갖고 또 시끄러워졌는데 권성동 의원이 당시 자제하라고 당부를 한 대상자가 누구예요? 캠프 관계자가 아니에요. 후보의 배우자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그 개사과 사진을 누가 올렸냐? 누가 올리도록 그거 주도를 했냐? 배우자였던 것이죠. 예. 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개사과 논란이 일어나니까 자제를 당부하잖아요. 그러면 개사과 그 사진을 SNS에 올린 건 역시 배우자였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대선 전에도 권성동 의원의 부인이 열심히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를 드나들었구나. 그러니까 출입금지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뉴스 아닌가 싶어요. 예. 남상권 변호사의 저 주장이 사실이 맞다면 그러네요. 그 개사과 사건 때 왜 김건희 여사에게 자제를 부탁을 했는지 거기에서 이제 캠프가 그런 공보 쪽에서 뭔가를 올린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올린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앞서 윤재관 의원이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향해서 굉장히 날선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덕에 시장이 됐냐라고 반발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선거 비용 이런 내용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했다. 보수를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취지의 글들을 올렸습니다. 아직 당사자들은 입장이 안 난 것 같고 당사자들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오늘 방송이 아니더라도 반론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보면 결국 이게 대선 전국에서 뭔가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나 야당이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물처럼 흘러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뭐 어제는 개헌 토론회도 했는데 어젠가 그젠가요? 굉장히 많은 한 절반 정도 되는 의원들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홍 시장도 그렇고 오 시장도 그렇고 전부 다 본인들은 일단 물밑에서는 다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을 위해서.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큰소리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검찰에 빨리 신속하게 수사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저는 이 특검을 못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예. 또 하나 거론되고 있는 이준석 의원도 같이 이 특검법의 발의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으로 안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만 알겠습니다. 저렇게 딴소리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예, 정광재 의원님 시간이 지금 없는데 한 네. 30초 정도 반론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당사자는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소 고발이 정상적인 수사 체계 내에서 진행되면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과연 두 사람이 책임질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인지 곧 판가름이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분 고맙습니다.